자, 제 6포인트부터는 상행위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상법 총칙에서는 두 문제, 세 문제, 상행위에서는 다섯, 여섯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종래에는 네 문제, 네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었던 어떤 부분들인데,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상행위가 조문 중심으로 나오면서 조문이 더 많기 때문에 출제하기 좋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상행위에 대해서는 다섯, 여섯 문제, 상법 총칙은 두세 문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러나 우리가 상법 총칙도 경우에 네 문제가 나오니까 늘 준비할 시험 공부를 할 때는 네 문제 영역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상행위 그러면 46조 기본적인 상행위가 나와 있는데 상행위는 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그다음에 우리가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요게 이제 그 상행위에서 거의 다 이제 이해될 수 있고 넘어가는 건데요. 기본적인 상행위는 46조에 열거되어 있는 22가지 행위 이를 영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상행위, 당연상행위를 정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상행위라고 하는 건 66조의 준상행위 이렇게 돼 있죠. 상법, 그죠. 상행위에 관한 총론 부분은, 그죠. 제5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그죠. 의제상인이죠. 5조에서 규정하는 상인의 행위에 준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제상인을 정할 때 의제상인은 준상행위, 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영리활동, 즉 중상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상행위, 준상행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사상 법률관계, 상사상의 법률관계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몇 가지를 빼놓고는 양당사자가 그 양당사자가 상행이 되는 쌍방적 상행위, 일방이기만 상행이 된 일방적 상행이 있는데 일방적 상행위가 상사상의 법률관계라고 그랬죠. 상법이 적용되는데 예외적인 어떤 경우에 상사매매라든가 그다음에 상사 유치권이라든가 대리상의 유치권 이런 등등은 이제 쌍방적 상행위에 적용되는 어떤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제 나오는 어떤 문제고 많이 나오던 건데 최근에 간헐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어떤 것이 이제 쌍방적 상행이다. 상사상의 법률 관계는 일방적 상행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 일방적 상행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상사상 법률 관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 그다음에 보조적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 쌍방적 상행위만 좀 알고 넘어가면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다. 그런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야지 상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기본적 상행위를 보겠습니다. 영업으로 하는 다음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라고 했을 때, 요게 이제 뭐냐, 당연히 이제 그 당연상행위를 정하는 그 상행위죠. 여기 이제 20가지를 영업을 할 때 기본적인 상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지도 않고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그 앞 서두에 나와 있지만 전부 다에 해당되는 어떤 단서 규정이 아니고요. 60년대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전후의 경우에 있어서 먹고 살 게 없는 어떤 부분들이고 여인들이 어떤 그 부인들이죠.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한복 여자분들이 옷을 이제 지어서 하는 기술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지어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조죠. 그래서 한복을 지어주면서 그저 돈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바로 그런 한복을 지어주는 어떤 행위들에 한정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이런 것이 이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줄 알고 시험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문을 가면서 다시 거기서 살펴보겠습니다. 동산, 유가증권, 기타 자산의 매매, 이거 그냥 외우면 되겠죠. 매매를 영업을 하는 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자산의 임대차를 영업을 하는 자, 그죠? 그냥 단순히 영업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의 그 매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전기, 전파, 가스, 물을 공급에 관한 행위 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22가지가 돼 있는데 여기서 대체적으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앞서 부분의 경우에를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1호부터 22호까지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한 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 공중적계 거짜잖아요. 그러니까 한 7호나 8호 정도 기억을 해두고요. 상행위 대리의 인수, 요거는 이제 대리상, 중개에 관한 행위, 중개인, 중개업자가 되는 거. 위탁매매 기타 주선에 관한 행위,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 그죠? 준위탁매매인,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운송의 인수, 운송인. 이런 것들은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상호보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이것도 이제 나온 적이 있죠. 21년도에. 그다음에 보험, 광물 또는 토속의 지치에 관한 행위. 그다음에 22호 정도. 우리가 한 9호 정도까지 기억을 하고 나머지 쭉 나오니까 22호 정도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16호에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보면은
2021년도에 나오고 이걸 맞는 내용으로 했어요.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가 행위가 아니라 그 앞서서 나오는 단서 규정을 그대로 갖다 썼어요. 아니난 영업으로 하는 상호부금은 기본적 상행에 해당된다. 이게 전반부가 틀린 거죠. 우리가 상호부금과 관련돼서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건. 그죠? 금융 어떤 저축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 물건을 제조하고 노무에 종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틀린 거예요. 이게. 아닌 한 요거는 틀린 거죠. 이거 상관없이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그죠? 영업으로 하는 경우를 기본적 상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도에서 우리가 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문들을 선생님들이 대학 교수님들이 요거 조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선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호의 내용들은 여기 잘못됐고 21년도에 나온 문제는 이게 오답이다. 답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강물 또는 토속의 채취에 관한 행위 요거는 우리가 뭐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그럼 틀려요. 강물 또는 토속의 채취에 관한 행위는 보조적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고요. 강물 또는 토속을 채취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상행이다. 옛날엔 나왔는데 요즘엔 안 나오죠. 거기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22조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을 이용해서 지급결제물을 인수하는 자. 요 인수하는 행위죠. 이거는 뭐 결제 대행업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지마켓이라든가 뭐 옥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22가지 내용을 기억하고 여기서는 주로 이제 답으로 문항으로 좀 나오는 거는 오로지 임금을 받은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에는 노무에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우리가 한복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겠고 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요거는 기본적 상행위, 보조 상행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22가지를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늘 공부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앞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면 앞부분들 그다음에 22조 22호의 내용 22조가 아니고요. 내용들을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특별하게 이거는 뭐 한번 내본 어떤 문제인데 그 시험에서는 뭐 부가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없으니까 그냥 조문만 좀 잘 늘 당연상인을 정하는 우리가 46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이게 그 당연상인에 하는 기본적인 상행이잖아요. 좀 기억을 하고 상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6조는 늘 우리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회에 나온 거예요. 다음 중 기본적 상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를 영업을 한 자. 1호에 대해 해당되는 거죠. 맞죠?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요거 3호에 관한 행위죠. 출판, 인쇄, 또는 촬영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자, 요건 6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중개에 관한 행위를 영업을 하는 경우, 요건 11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1, 2, 3, 4는 기본적인 상행에 해당되고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도 안 되고 보조적 상행위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답이 5번이 답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봤지만 시험에서 뼈저리게 나오는 어떤 문제는 아니고요. 한 번쯤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당연상인을 정하는 부분에서 당연상인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46조 조문은 다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예고에는 거기에 내용들까지 다 설명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 안 하고 그냥 조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하면 당연상인 우리가 상인의 부분은 이제 2023년도 나와서 뺐는데 그런 게 나올 때는 이런 게 조문이 들어가죠. 그래서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포인트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포인트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한 포인트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고 다음으로 또 이제 넘어가서 강의를 해보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상사 대리와 유치권을 갖다가 한 파트로 한 포인트로 하고요. 그게 이제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66조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그 상사 대리와 상사 유치권도 같이 들어가지만 그 내용들이 우리가 46조부터 66조까지 내용이 최소한 뭐 두 문제까지 나와요. 한 문제, 두 문제. 꼭 한 문제는 꼭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그것들은 이제 뒤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로 하고요. 문제는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죠.